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서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서 떠나는 시간 전매청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전매청은요. 지리산과 섬진강 또 너른 들판이 만나서 조선시대 3대 명당으로 꼽혔던 곳입니다. 전남의 구례군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무래도 구례로 시집 올까 봐요. 가세요. 마음 놓고 가세요, 너무 그냥. 쉽게 네.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네. 저는 이제 촬영 때문에 구례를 먼저 다녀왔잖아요. 네. 근데 어머님께서 저한테 귓속말로 살짝 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벽실을 한 마를 이렇게 땅에 딱 심잖아요. 60말 정도를 거둘 수 있는 땅이 기름진 땅이래요. 아, 보통. 보통? 근데 같은 양을 뿌렸는데 140마를 거둘 수 있는 땅이 전국에 딱 4곳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구례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기왕 시집 가는 거 그런 땅에 가서 많이 배부르게 먹을 먹고 수 있는. 살으려고. 그래서 저는 구례로 정했어요. 네. 다른 땅보다 2배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겠다. 네. 자, 그리고 김광문 박사께서도 오늘 구례군인데 구례군은 정말 이미지가 다양한 곳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제가 올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그 지리산 노고다, 만복대, 인걸역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되게 오늘 힘든 곳 아닌가요? 의외로 제가 산을 좀 탑니다. 네. 왜냐면 살은 안 빠지시지. 또 지리산은 어머니의 산이라고 많이 불리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런 소리가 있는 곳이 구례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아니 해봤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시 같아요. 근데 그렇죠. 대체 네. 그 산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그 소리요? 네. 그 제 노래 있잖아요. 노래. 오빠 오빠 네. 이게 구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보다도 멋진 또 구례를 대표하는 게스트분을 저희가 또 한 명 모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김택균 이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이우유빛깔 저는 이장님. 지리산과 거기하신대요. 섬진강이 거기에 또 덤으로 피아골 계곡까지 딱 만나는 곳. 아. 그 마지막 경상도 마지막 경계선에 있는 기촌 은어마을 이장 김택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눈썹 문신이 너무 자연스러우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커피 우유, 커피 우유. 네, 좀 이렇게 돈좀 외모까지 많이 신경 들였습니다. 쓰시고 나오셨는데 네. 또 오늘 구례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인 만큼 저희가 기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구례에서 왜 영어는 좀 안 어울리는데요? 저는 그 탑이 이게 굉장히 낯설지가 않네요. 아, 왜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어. 그거였거든요. 뭐요? 탑이요. 짱 아니고요? 키도 제일 크고 네. 몸무게도 제일 많이 나가고 예. 목소리도 제일 크고 네. 돈도 제일 많이 썼어요. 공부는 아니고 공부는 공부만 서- 빼고. 공부는 아니에요. 네. 탑 그러니까 우리는 절도 많고 음. 그러니까 그 절에 있는 탑이 아닐까. 설마 우리 제작진이 그 탑을 이렇게 TOP라고 적어놓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고 우리 제작진을 좀 신뢰를 해보도록 하죠. 설마 네. 김세아 씨 여기 정답 믿습니까?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왜 이렇게 일찍 오고 그래? 아니, 오늘은 왜 구례로 부르셨어요? 이건 또 뭔가요? 와. TOP? 오. 탑. 절에 있는 탑. 사찰탑. 설마. 중의 탑, 탑 중의 탑, 탑 중에 탑. 탑 중에 탑. 로봇인가요? 탑 중에 탑. 우리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탑이 있나 봐요. 없어요, 아버님? 아버님 혹시 뭐 오늘 언짢은 일 있으셨어요? 네.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셔가지고. 아버님 이 소파 여기 전세 내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 거. 아니 정말 집 거실에 있는 소파인 마냥. 허락 받고 앉아야 되는데. 기사님 저기 말씀 좀 여쭐게요. 구례에 유명한 탑이 있다고 하는데 탑 중에 탑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사성암 쪽에 가면은 산 쪽에 엄청 높은 탑이 있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오 기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기사님 빨리 가시죠. 운전하세요 빨리. 아 진짜 그 탑이 맞나 보네요. 그 탑 중에 탑 이거 왜 안 가세요? 왜? 마을버스라서 거기 노선이 아니래요. 아, 알고는 계시는데.
자, 와. 여러분 지금 보이는 저 산 오르지 않으면 후회하고요. 또 두 번 다시 가지 않아도 후회한다는 구례의 오산입니다. 오산 중턱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세워진 사찰이 바로 사성암인데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뤄진다는 사찰답게 크고 작은 돌탑이 참 많았어요. 네. 과연 이곳에 탑 중에 탑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탑이 엄청 높은 데 있나 보네. 스님, 저기 여기 사성암에 오면 그 탑 중에 탑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왔는데 도대체가 탑이 없네요. 여기는 산 정상이라 여기는 없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사람들의 그 소원을 빌기 위해서 쌓아놓은 큰 탑이 밑에 있습니다. 탑이 왜 절 위에 안 있고 밑에 있습니까? 특이하게. 밑에 가면 좀 작은 돌이 있어요. 그 돌을 모아서 이제 그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제가 잘못 온 것입니까, 스님?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나 탑은 없지만 스님 네. 여기 전경이 뒷배경이. 그야말로 탑이네요. 그쵸. 정말 멋지죠. 이게 지금 구례 군 이쪽이 뭐 전경인 거죠. 와. 네. 이 빼어난 풍광 좀 보세요, 여러분. 방금 들력 보세요. 명승 111호로 지정된 구례 사성암의 진풍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쫙 펼쳐져 있죠?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네. 좋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탑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스님.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림 같은 풍광에 멋진 스님의 미소까지. 정말 극락 세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고요. 일단 탑 중에 탑을 빨리 찾아야죠. 탑 중에 탑. 안 보여요, 탑이. 뭔가 발견했나 봐요. 저거 이제. 탑 아니에요? 네. 저거 탑이죠? 탑! 돌탑 맞네! 돌탑이다! 오. 바벨탑 같죠? 예. 두 개. 오. 밑으로 가니까 훨씬 높네요. 밑에 그렇죠. 보니까, 예. 진짜 높네! 와!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홉, 열. 이게 몇 층의 탑이에요, 이게? 와! 이게 탑 오브 탑 아닌가요? 진짜 높은 탑인데요? 오늘 키워드 저 탑 중에 탑이 저거죠? 네, 예. 아이고 탑이 어찌나 높던지 제 목소리 톤이 높아졌는데 혼났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이에요. 저를 아세요, 아버님? 알죠 많이 봤죠. 회장님! 아니, 아버님, 여기에 네. 탑이 엄청 높은 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잘 오셨습니다. 보통 탑은 절에 있지 않나요? 제 마음을 빌어서 짠 탑입니다. 아니, 이 탑을 아버님이 직접 네, 만드셨다고요? 직접 쌌습니다. 저 혼자. 아, 설마 저렇게 높은 탑을? 아니야 에이, 혼자. 에이, 아버님, 이거 기계로 이게. 아니야 기계로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기계로 싼 것은 어떠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봐서. 네. 이게 지름이 2m 40입니다. 한 층이 1m씩입니다. 그러니까 한 층이 1m씩. 1m씩이니까 이게 이제 12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높은 탑을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높은 탑을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뭔가 그 어떤 상징적인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솔직하시다. 싶어서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아버님의 취미 생활인 거죠. 예. 와, 여기서 자, 와.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요.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이 높이가 무려 아파트 5층 높이라고 네, 합니다. 아파트 5층이나요. 대단하죠. 이게 보통 정성으로는 쌓을 수 없는 높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야말로 공든탑이라고 할 수 있죠. 저렇게 높으려면 정말 정교하게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아버님 혹시 해병대 출신이신가요? 네. 그게 해병대가 아니면 이거 못 사요. 해병대 내가 부심. 이걸 딱 쌀라고 하면서 제일 생각한 것이 도전. 야, 역시 해병대. 위에서 물을 창조하는 게 해병이에요. 유에서 물을 찾죠. 무에서 유. 유에서 물을요? 무에서 유 아닌가요? 네. 이렇게 위에서 물을 창조하는 게 유에서 해병이에요. 물을 창조하면 아버지 안 됩니다.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죠. 아 이거 대충 알아두세요. 다 해병들이 알아들으세요. 아버지 잠시만요. 지금 돌만 있는 것 같진 않고 여기 지금 사이사이 지금 이렇게 뭔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몰탈인데 그게 뭐예요? 이제 그 쇠면. 근데
이제 몰탈인데 근데 이게 봤을 땐 아버님 이게 돌을 쌓아서 이렇게 세면을 채운 느낌보다는 세면에다 이렇게 돌을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저 밑에 가서 작업이 될 거예요. 지금 작업. 아 그래요? 아 제가 아니 저 정성을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그냥 평가절하하는. 탑은 정말 탑 중에 탑의 그 탑이었습니다. 아, 우리 제작진 실망을 시키네요. 이 네. 탑자를 이렇게 티어표로 적어놨는데 할 일이 없어서 네. 할 일 없어서 저렇게 아파트 5층 높이의 탑을 쌓아 놓으셨는데 아, 보통은 이제 돌탑 쌓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탑을 그렇죠. 쌓기 네. 마련인데 네. 우리 아버님은 돌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돈 주고 사오신대요. 에? 저 많은 돌을 저도 다 사다가 지금 쌓으신 건데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저 탑 쌓는 걸 무척 싫어하신대요. 아. 돈도 안 되는 일을 네. 저렇게 돈을 들여서 하시니까. 저렇게 민간에서 쌓는 탑은 우리가 마을 어귀에서 여행을 떠날 때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조산 쌓는다 그래서 조산탑, 충청도에서는 수막사리, 경상도에서는 밤무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김택균 이장님 이 탑 소문은 혹시 들으셨나요? 그 지역에서? 좀 들어봤고요. 네. 이분은 그 원래 이제 조정을 하신 기술자분이었어요. 이런 탑 같은 거 관심 없으세요? 취미생활로? 이장님? 아니 이장님 바쁘신데 무슨 또 탑 쌓으실 시간이 있으시겠어요? 기지 뭐 쌓여간다던가. 저는 현찰을 좋아하지. 아니요. 근데 아버님 여기 막 토끼도 있고 이쁘잖아, 이뻐. 닭도 있네요. 이뻐. 이거 다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 안에 지금 어떤 종류의 새들이 있는 거예요? 금게, 은게, 한금게, 아니 무슨 기러기, 칠면조 다 있어. 새 박물관이네요. 아버님 원래 이렇게 조류를 좋아하세요? 아,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근데 왜 키워요? 안 좋아하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저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탑도 쌓고 새도 조리도 키우고. 키움으로써 내가 건강하면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하면 아 그게 좋은 거지. 그렇죠. 그 이상 뭘 바래? 이거 다 뭐예요? 야 이런 거 그냥 내가 취미로 그냥 어디서 있으면 그냥 고물상 있으면 사고 그래. 어머 이런 거 너무 특이한데요. 그거 이제 두더지 잡는 틀이야 그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왜요? 안 잡혀. 아버님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요거 겨잖아. 탁 해갖고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아이고 싸라 싸워라. 아버님 뭔가 부자연스러우신. 너무 열정이 넘치셔갖고. 이 쌀 어떻게 해요? 이게 닭들이 잡으면 우리 아버님 무한 긍정주의자셔. 아버님 아담한 이 탑은 뭐예요? 이게 내가 맨 첫 작품이야 이게. 아 제일 처음 쌓았던 탑? 이게 싸다가 2번을 넘어뜨렸어. 아 나도 돌 안 넣고 싸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세멘트를 넣고 하니까 보기는 좀 이렇게 뭐 나빠도 이 뭐야 안정감 있게. 높이 올리 쌀 수 있는 것은 이게 몰탈이 들어가야 돼. 이거 쌓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을 거야.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아 이것도 탑의 기둥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기세를 잡아놓은 건데 아 지름이 3m야. 네. 3m니까 지금 한 이게 한 16m 정도 올라갈 거야. 내년 한 11월 달 되면은 이게 완성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아버님 좀 한번 온 김에 좀 쌓고 갈게요. 그래 한번 쏴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르쳐줄게. 네. 자, 아 이거 길이를 맞추라고요? 길을 맞춰야 되니까 샤 씨가 이거 잡아봐 이 살을. 살을 보면 더 나와요? 옆면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아, 됐어. 저렇게 분리를 또 하나 맞춰가면서.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그걸 또 맞춰. 여기서부터 이 끝에서부터 좀 더 나가야지. 그래 오케이. 이쪽 와 끝에서 또 됐어 맞춰. 됐어요. 이쪽에 기가 막히게 맞아요. 좀 더 들어가야겠구만. 뭐 기가 막히냐? 거기는 기가 막히게 맞고 이쪽에는 좀 들어. 됐어 이제 기가 막히게 맞다 이제. 됐어 이제 손 놓고. 아 잠깐. 그 피로가 막 쌓이네. 또 여행을 또 놔봐. 여기다가 또 놔. 하니까 밥이 죽으니까 죽어불잖아. 알았어 봐. 죽어. 해노. 아버님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쌓다 보면은 하루 종일 하면은 몇 단 정도 쌓아요? 이게 돌은 물을 안 빨아 이거. 이게 물이 그대로 있어. 물이 흡수를 안 해. 네. 그렇기 때문에 석 단 이상 못 쏴. 석 단. 아, 3단 이상 쌓으면 안 석 돼요. 단 이상 하루에 석 단 이상 못 쏴.
왜냐 석탄 채 올리면 밑에서 밀려버려 이게. 아. 물을 안 빨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밀려버려. 아, 무게로. 이게 돌은 짜고 싶어도 많이 못 싸 이건. 네. 이게 탑 쌓는 사람들이 이게 시간이 가야 돼. 아, 시간이- 시간과의 또 전쟁이네. 시간과의 전쟁이지. 이게 근데 이제 뭐야? 그나저나 아버님 닭들은 새벽이 아닌데도 이렇게 우네요. 아, 왜요? 몰라 저것들은 저거 해병대 말로 기압이 빠져서 그래. 기압이 빠져. 기압이 빠져서 그래. 해병대 나오신 분이 좀 공기 좀 불어 넣어주시지. 그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네 아버님. 군기 안 잡아져 저것들은. 요즘 애들은 군기가 안 잡혀. 아니 저 닭들을 모아놓고 열차례를 좀 시키면. 한번 시켜봐. 아는 이거 싸. 예. 아,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을 쌓겠다는 큰 도전을 하게 되셨는데요. 탑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걸리는 시간이 무려 6개월입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불의 명물이 됐어요, 이 탑이. 아버님의 돌탑이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사성암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이쪽으로 살짝 옮겼다 가시는데요. 이 돌탑을 보고 놀래시기도 하고 또 막 소원도 비시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렇게 합장해서 소원도 비시고. 네. 무슨 소원을 비실까요? 그래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소원 비셨어요?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아들이요? 아드님 어떻게? 우리 아들이 아직도 혼자 있어. 아이고 장가를 아직 안 못 가셨어요. 갔어. 몇 살이신데요? 우리 아들 38. 어머 동갑이네 어머니. 그래? 네. 에헤라리야. 어머니 아들이 어디 계신데요? 서울. 어머 저 서울에 사는데. 에헤라리야. 아이고 우리 아들 진짜 오늘 장가 갔네. 소원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네요. 바로 이루어져 바로. 즉각답 즉각답. 여기는 그리고 뭐 그냥 뭐 계속 개방입니다. 뭐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와서 그냥 이렇게 구경하시고 보고 같이 어떤 그 동료로서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건 제게 아니에요. 이게 제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겁니다. 이게. 저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싸우셨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아버님 잘하셨어요. 자, 구례 문청면의 새로운 명물로 거듭나고 있는 김정표 아버님의 돌탑. 아마도 이 돌탑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김정표 어르신만의 따뜻한 마음이자 선물이 아닐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야, 김종표 어르신의 돌탑, 정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돌탑이었는데요. 우리 아버님 아까 말씀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공유하겠다. 그럼요. 이건 내 탑이 아니다. 처음에는 사실 의미 없는 취미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소원도 빌고 또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님의 즐거움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요즘에 점점 하루하루 젊어지신다고 합니다. 예. 웃으면서 사니까 네. 마음이 부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잖아 이 김택균 이장님께서는 우리 마을에도 그런 생각이 활짝 들어요 지금. 저 우리 김정표 저 아버님을 그 옛날에 뵐 때 네. 제가 좀 잘 이렇게 좀 해드렸으면 네. 우리 말에 쌓지 않았나. 아하. 이거 좀 약간 내 실수가 아니었나. 아쉽고. 좀 아쉽고 그때 뵐 때보다 조금 이제 연세가 좀 들어 보이세요. 예,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예. 돌만 제공해 주시면 출장 가실 것 같아요. 워낙 우리 좋아하시니까 쌓는 거. 피하골 섬진강 계곡에 네. 널려 있는 게 돌입니다. 그거는 아니 국립공원. 국립공원에 돌을 왜 안 놔둬? 구례가 우리나라 국보가 5개, 보물이 15개나 있어요. 네. 근데 김종표 아버님이 세우신 돌담도 한 100년 지나면 또 하나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제 전매청 순서는 멍석을 깔아드립니다라는 순서로 이어가 볼 텐데요. 자, 구례에는 저렇게 탑 쌓는 기이한 분도 계셨으니까 자랑거리가 너무 넘쳐날 것 같은데. 뭘까요? 자, 어떤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주제로 갔다 오셨는지. 오잉? 우와? 우와의 그걸까요? 우와. 우와. 뭐 유추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저는 좀 되게 익숙한
익숙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와요? 남성분들이 저를 보면 보통 이거 먼저 하고 다가와요. 우와. 확실한가요? 예? 확실해요? 몸을 위아래로 보면서 우와. 이런 우아하죠. 예. 강태희 씨도 여기다. 저는 예. 이 우아가 좀 섹시하게. 아 저기 잭세이 씨 죄송한데요. 여기 19금 여기 달아야 되거든요. 지금. 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멍석을! 마을 이름이 우아 마을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맞아요. 산동면에. 산동면 최하단 위치한 산골 마을인데요. 황금빛 들녘과 주렁주렁 열린 탐스러운 강들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가을색이 참 잘 어울리는 예쁜 야. 마을이었어요. 저는 우아 마을에 살고 있는 우건규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르신. 우리 마을은 소우자 누웠다, 소가 누웠다는 형국입니다. 형국이 머리가 째가 있고 이 앞에 들이 소 뒤등이에요. 뒤등. 그래서 요 들을 부르기를 뒤등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밖으로 소가 멀리 못 가기 위해서 우리 마을 회관에서 우와 한 거예요. 이라 하면 소가 가고 우와 하면 소가 정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런 의미가 있나 보네요. 예. 소가 누웠다는 근데 얘기라. 소가 일을 해야지 누워있으면 어떡해요? 네, 그 이제 이럴 때는 깨우겠지 뭐. 아버지, 소 일할 때 어떻게 깨워요? 어떻게 해요? 일하고! 있나! 이러고. 그리고 여기는 저 기후봉이라고 그래요. 기후봉. 기후제. 기후제. 기후봉. 기후제를 지낸다고. 기후봉이라고 하는데 여기 산출만은 그냥 무제몬단이라고 그러거든. 네? 무제. 그리고 여기가 바로 왁다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왁다리. 막다리. 근데 죄를 지내고 내려오면 지내면 왁달비가 온다고 해서 그가 왁달이라요. 왁다리요? 이름이 왁달이요. 아니, 도대체 난 분명히 아버지가 한국말을 하는데 나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거 왜 왁달비라고 부른대? 조금 생소한 단어들 많죠. 왁달비요. 우와! 온다요? 왁달비요? 왁달비를 소나기를 왁달비라고 하는군요. 이상으로 유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저 하시나 이해가 아니, 안 아버지. 되는 정도. 왁달비가 왜 왁달비냐고요? 안 들어가잖아요. 왁달비께 왁달비요? 이장이 네. 마을 일을 잘해서 이장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 안길 이 길만큼은 참 큰 사업이에요. 마을에서는 어떻게 헐래야 할 수가 없는 사업을 이장이 군하고 절충을 해서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길을 내게 돼서 이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라?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디 가나 이렇게 숨은 일꾼이세요, 이장님들은. 아, 저분이구나. 예. 네, 반갑습니다. 우아 마을은 산동면에서 최하단 적은 마을 28개 28호입니다. 산동이를 말을 떠시면서. 중간에 끼어들면 맥이 끊길까봐 제가. 아니 물어보면 되지. 아니 이게 안면근이 계속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진짜 심하게 떨으셨어요. 떨려. 것 같은데. 긴장돼가지고. 마을 자랑을 잘해야 되니까. 네. 차가 올라갈 수도 없고 집을 지면 리모컨 그 펌프에서 집을 짓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마을에서 1,500만 원을 보태고 항우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줘서 항우에. 이 길이 관통하게 됐습니다. 저는 향후에는 많이 들어봤는데 항우에는 처음 들어봐갖고. 마을 항우에 마을 항우 항우에. 향후에가 맞다고? 향후에가 아니고? 항우에 향이요, 향이요. 항우에 향후에. 항구할 때. 향이 안 되세요. 이제 300만 원을 내려 보내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내려오든 안 했어요. 아 그러면 방송 통해서 한번 얘기하실래요? 앞으로 우리 마을 나왔는데. 마을 발전을 위해서 속히 300만 원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죠. 독촉하시는 거예요? 독촉자. 노인회장 윤재황입니다. 네. 저 우리 마을 유친계는 아마 우리 뭐요? 유친계 위친계? 한 50년 됐어요. 우리가 그 유친계를 조직한 지가 네. 8월 15일 날이면 우리 마을은 무조건 여기서 불합찬치를 광복. 아 강복절 날. 광복 기념으로요? 광복 기념으로.
그럼 그 잔치 때는 뭐 해요? 뭐해 이제 음식에서 먹고 같이 나눠 먹고 나눠 먹고 윷도 놀고 윷놀이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또 윷놀이하고. 앉아주고 이거요? 잔치에 또 그림 맞추기가 빠질 수 없죠. 네. 참 화합과 도모가 잘 되는 그런 마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례가 사실은 전남 지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인구가 가장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아마을만큼은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위친계라는 저 공동체도 아직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예. 그리고 돈 보내주는 향후에 돈을 쾌척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왔다니까요. 빨리 좀 보내세요. 300만 원 기다리시잖아 이장님께서. 네. 길을 네. 못 내고 있대요. 네. 이장님 저 잘했죠. 마을의 소준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제가 혼자입니다. 45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지금 나이가 좀 작은 사람입니다. 아니 45이세요? 아니 55. 금방 45이라고 하네요. 55. 방송에서 그렇게 10살이나 깎으셔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45. 나도 45이라 들었어. 저는 근데 이 마을 입구에 오늘 오면서 그 노래 생각났어요. 무슨 노래?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와 마을 생각이 난다. 홍시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이 마을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작물? 제 간밭이 제가 한 15,000평 갖고 있습니다. 와. 15,000평이 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노래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구례는 전남 대표 청정 지역이잖아요. 맑은 햇살 받고 깨끗한 바람 맞으면서 자란 감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우, 많이도 저렇게 잘 열렸네. 열렸네요. 달고 네. 가죽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네. 특히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더라고요. 이 산동면이 산수유가 전국의 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질이 아주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약효가 최고고 가격도 최고입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지 않나? 가격은 좀 싸야 되지 않아요? 아니죠. 농민분들의 입장에서는 비싸야죠. 비싸야죠. 제대로 받아야죠. 예. 뭐에 좋아요, 산수유가? 거시기. 거시기. 어머니, 진짜로 거시기 좋디요? 좋다요. 아, 좋아? 아버지들이 괜찮없디요? 진짜로 좋아. 뭐가? 뭐가? 아이고 거시기가 좋니. 거시기가 아, 좋긴 좋은데 뭐라고 보여줄 수가 없네. 젊은 사람들은 괜찮으니 늙은 사람들은 막 작은 집이가 가고 싶지 않아. 작은 집이가. 아, 집을 줄여가지고 하신다고요? 화장실 말씀. 화장실 간다고. 그 산소유를 먹으면 참을 수도 있고 참아도 비rim이 안 오고. 또 장태희 씨 화보 찍나요? 매년 봄 구례를 노랗게 물들이는 산수유. 가을에는 붉은 열매가 고개를 내미는데요. 어머, CF 들어오나요? 작고 빨간 게 꼭 루비처럼 정말 예뻤어요. 이렇게 예쁜데 그 맛은요? 달콤하겠죠. 어떨까 왜? 궁금해졌네. 썼어? 고기와는 다르게 엄청 시고 쓰더라고요. 어디다 던진 거예요, 어디다? 노 회장님, 노 회장님은 산수유 얼마나 드셨어요? 그 양을 어떻게 막 얘기를 해. 그 많은 걸. 그러면 회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간가? 인간이 그러면 그거 인간도 아니야. 질문이. 야, 아니면 뭐해? 우리 문영홍 할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신도비가 500년이 됐어요. 저 돌이 어디서 왔냐면 황해도 해서 바다에서 캐낸 돌이라. 그래갖고 저 이제 임진강으로 해서 요리 섬진강으로 해갖고 바로 여기까지 싣고 와서 치운 저 빗돌. 비석을 세운 돌이 황해도에서 왔다고요? 와, 가능한가요? 진짜로? 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강 따라서 네. 이렇게. 야. 조선왕조 법전 경국대전 아시죠? 네. 그걸 펴내는데 큰 공을 세우셨는가 하면 조선시대 요직도 두루 걸치셨고요. 게다가 효심이 또 그렇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와, 저게 황해도에서 온 돌. 야. 멋지네요. 국가보물 584호, 도문화재로는 37호고 지방문화재로는 11호, 문화재청으로부터 15억을 하사받았어요. 신도비를 500년 만에
모욕을 한 번 시켰어, 작년에. 비석을 목욕시켰다고요? 신도비를 모욕시킨 값이 5,200원. 와. 왜 이렇게 숫자를 잘 외우세요? 내 머리가 아직까지 젊어요. 국가보험을 몇 호? 584원. 583. 맞아요? 그래. 지방 구례문화재 11호. 맞아? 다 맞아. 우와. 소름 돋을 정도였어요. 우와. 그러면 저 탐험님 생일은 며칠이에요? 사모님 생일 6월 19일.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은 금년에 59년째. 음력으로 11월 29일. 옆에서도 우아하고 있어요, 지금. 100점. 자, 가볼게요. 그 다음 분 누구세요? 그 다음 나오실 분. 여기 어머니. 내가 뭐 자랑으로 나가까지. 아들, 딸 자랑. 그렇게 자식들이 효자효녀라고 소문이 자자하시네요. 저 어머님이. 예. 그냥 한 번만 보여주셔야죠. 아, 네, 진짜. 관상도 못 봤대. 예. 네. 이 마을에 사는 서석주입니다. 근데 이 앞에 보이는 저 저수지가 저 구만제라고 합니다. 구만제요? 예. 근데 금년에 저 확실히 몇 회인가 모르는데 저 제3종 철인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서요? 예, 3종 철인대회요? 뭐뭐 하는 건데?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마라톤 해서 3종. 내년에는 아버지도 철인 3종 출전하실래요? 아이 조금만 젊었으면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하대요. 그게 그렇게 철인 3종 경기가 그렇게 장관이었어요? 예. 그럼 요 카메라 보면서 자료화면 큐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가 자료화면 넣어볼게. 자료화면 큐. 큐. 큐 이렇게. 잘하면 큐. 바로 이곳이 인간의 극한을 시험하는 짜릿한 철인 3종 경기가 이야. 치러진 산동면 지리산 호수입니다. 금안제인데요. 어찌나 경치가 뛰어나던지 세계 각국의 선수들로부터 찬사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와, 풍광에 스포츠 정신까지 더해진 아주 멋진 마을이네요. 아까 저 전국 노래자랑 나가갖고 뭐 상 탔다는 엄니. 다른 사람도 좀 나오래야지. 나만 나오래. 이제 우리 노래하고 끝냅시다. 오늘의 엔딩 무대는요. 우아마을의 이미자 하춘덕 어머니가 꿈을 주셨어요. 어르신들이 꺼내놓은 자랑거리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던 우아마을. 그 매력에 풍덩 빠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야, 우와. 감탄이 절로 나오는 우아마을에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마을 자랑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 그 동네보다 더 좋다고 그랬더니 동네보다 자기네 부락보다 좋다고. 그 부락보다 This 부락 is very good. My 부락. 맞아요. better than my 그렇게 부락. 얘기했대요 오늘. 뭘 그렇게 얘기를 해 또. 들은 것처럼. 윤문효공비, 신도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사대부의 신도비를 국보로 지정하는 경우, 보물로 지정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태종이나 세종 이런 분들의 원능을 이렇게 보물로 지정한 경우는 있는데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기념일 언제입니까? 7월 17일. 왜 이렇게 떠세요? 바들바들. 긴장하셨어요. 예. 네, 아이고. 그만큼 이 감탄사가 나오는 마을이었는데 우리 이장님께서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신다면 그 주민들이 이렇게 화합이 이렇게 잘 네네. 이루어져서 노시는 거 보고 정말 우리 말도 젊긴 한데요. 참 그렇게 참 많이 감동스럽네요.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구례군이 간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물 중에서 저희가 정말 공을 들인 천년의 보물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자, 구례군의 보물 중에서 어떤 보물이 선택이 됐을지 볼까요? 네, 참 궁금합니다. 예. 우와. 미스터 드라마? 구례에 예전에 그 구석기 빗살무늬 토기 시대 그런 유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화석이나 이런 거. 그래서 미스터 선사인. 선사인이라. 예, 그 당시에 남자가 뭔가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 나 남자다. 남자. 그래서 미스터 선사인. 어. 선사 시대에 살았던 돌도끼 쓰던
특이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니 본인이 특이하죠. 그거. 제가요? 네. 1597년 정유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군이 다시 북진을 시도했던 이른바 정유재란. 이때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한 조선 침략의 최종 목표, 바로 호남이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제2차에 침입했을 때 가장 큰 목표는 호남을 점령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심대로 호남의 관문 구례는 초토화됐습니다. 그때 그 의병들 몸에서 흘러내린 피가 이 계곡을 가득 이렇게 메우고 흘렀다고 합니다. 구례 석주관성에 서려 있는 724의 흔적. 이곳에는 호남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던 7명의 의병, 724가 있습니다. 구례를 대표하는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화엄사. 천년고찰답게 그동안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수많은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는 1798년 정조 22년 때의 일입니다. 화엄사를 중수할 당시 발견된 문서와 스님의 일기장에서 구례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가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우연히 화엄사의 승당 중수 때 2건의 문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200년 후에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대웅전에서 발견된 것은 정유재란 당시 쓰인 일기와 경문이었습니다. 화엄사 스님의 일기에는 군량과 승군을 보내어서 의병들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경문에는 석주관성 전투 당시에 의병들의 활약상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것은 의병장 6의사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발견이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이제 유림들이 포상을 이제 토론하게 돼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그 후에 석주관 7의사가 사당이 건립이 되고, 섬진강의 물길을 따라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길목 구례. 섬진강과 지리산은 세상이 혼란할 때마다 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곳입니다. 정유재란의 격전지가 된 곳도 이곳 지리산에 쌓아올린 석주관성이었습니다. 험난한 산세를 이용해 쌓은 산성은 고려 시절부터 군사적인 요새였습니다. 이곳 그 석주관성은 영남에서 호남으로 넘어오는 검문소 역할을 했던, 관문의 역할을 했던 그런 성으로서 정유재란 당시 이곳에서는 구례 현민 약 3,500여 명과 화엄사에 있던 승병 153명 등 약 3,600여 명이 왜군들 한 6만여 명과 맞서서 싸웠던 곳입니다. 정유재란, 전라도의 침공의 시작은 구례였습니다. 1593년 제2차 진주성 함락을 여세로 몰아 하동을 거쳐 구례, 남원, 전주까지 진출했던 왜군. 임진왜란에 일어난 그 전쟁 때 그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본인들이 호남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이끌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정유재란 때 제2차에 침입했을 때 가장 큰 목표는 호남을 점령하자. 호남에 사는 백성의 씨를 말리고 조선을 점령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왜군. 그들의 잔혹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륙한 조선인의 코를 전리품으로 전시하는 치욕적인 만행도 일삼았습니다. 남원성이 8월 16일 날 아예 함락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아예 일본에 그 소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례가 굉장히 많은 그 방화, 살인,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라도로 침입하는 처음의 관문이기 때문에.
관군마저 포기했던 석주관성. 하지만 피난길을 마다하고 전장에 선봉에 섰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왜군에 저항하다 석주관성에서 전사한 7인의 의병입니다. 선비면서도 평상시에 무술도 연마하고 앞으로 있을 어떤 그 과거 시험, 문과 무과의 문무 과거 시험에 대비해서 학문과 무술을 평상시에 연마하시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7의사 중 먼저 전투에 나선 이가 있습니다. 남원의 함락 소식을 듣고 왜적을 직접 토벌하겠다고 나선 왕득인입니다. 그는 바로 구례 광이면 출신의 평범한 선비였습니다. 그의 행적이 담긴 기록을 보면 호남의 관문인 석주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함께 나설 의병을 모집한 왕득인. 그의 가족은 물론이며 뜻있는 선비와 농부까지 수백 명이 의병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왜적을 대항하기에 역부족이었던 왕득인과 의병들은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희생이 계속됐지만 이미 나라에서도 포기했던 구례. 주민들은 스스로 왜군에 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정익 의사의 집에 뜻있는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이 안채는 이 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가 이곳에 있었는데 오의사들하고 평소에 참 교분을 가지고 학문도 하고 무술도 연마하는 그런 터였습니다. 석주관성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의병들을 위해 복수를 결의한 것입니다. 이정익, 한호성, 양응로, 고정철, 오종과 왕득인의 아들 왕이정까지 이들은 혈서로 죽음을 맹세합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예 거병하기 전부터 이 싸움에서 자기는 죽고 죽음을 각오하고 거병을 했던 것이죠. 죽음을 각오한 육의사를 따라 수많은 주민들도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만여 병력을 투입한 왜군. 석주관성에 대대적인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맨몸으로 항전하던 의병들은 결국 몰살당하고 맙니다. 단순한 그 사족 지도자 중심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의승병, 그다음에 지역 주민, 그다음에 본인들이 데리고 있었던 어떤 노복들이 여러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한 의병 연합체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칠의사의 희생과 전투 의병들의 넋을 기리고자 후손들은 사당을 세웠습니다. 나라를 위한 칠의사의 충절 정신이 이곳에 깃들어 있는데요. 전쟁에서 모두 전사한 7인의 의사. 하지만 치열한 전투 끝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후손들은 이제라도 선조들의 의로움을 찾아 제대로 된 역사를 되살리는 중입니다. 좀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그 현대화되면서 그런 정신병들이 많이 열버져 가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런 역사가 있었노라 하고 그것을 교육해서 많이 홍보해서 후손들이 많이 알려주면 더욱더 좋죠. 바람입니다. 이미 패배가 예견됐던 구례 석주관성에서의 전투. 7인의 의사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호남의 터전과 사람들, 그리고 이를 지키고자 했던 정신. 그 의로움만큼은 결코 패하지 않았던
승리의 전투였습니다. 네, 오늘 구례군 천년의 보물 시간에서는 구례의 의병 얘기를 다룬 7.24 얘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정유재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임진왜란만큼 조명받지 못한 게 사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유재란이나 7.24에 관한 연구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대단히 안타깝고요. 특히나 이제 그 7.24의 묘를 아마 이순신 장군이 그 조선 수군을 복원하면서 재건하면서 이렇게 걸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대충 우리가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장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조상님들이 계셨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구례 국민들도 이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구례군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과 인사드려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라도의 매력을 더 깊이 있게 재조명에는 전매청 시간 오는 구례군의 매력에 흠뻑 빠져봤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순천시의 순천의 매력에 빠져보기 위해서 함께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